네, 오늘 저희가 고른 10가지 뉴스 가운데 6위에 랭크된 이 뉴스, 서울의 설전 얘기입니다. 오늘 첫날부터 아주 대단했는데요. 송곳 같은 대화가 수도 없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오갔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여론조사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여론조사 결과 어떤지 숫자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있었던 네. 전과 후가 굉장히 네. 달라졌습니다. 네. 네. 예상대로죠. 예. 바로 이제 이 그래프는 JTBC의 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네.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시장 45.9%, 네, 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30.5%, 네. 두 사람의 격차가 15.4%포인트인데요. 네. 바로 한 달 전,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고 전에는요. 네. 불과 두 사람의 격차가 5.1%포인트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난달 조사와 비교해서 3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네. 그만큼 그 여당 후보가 정부와 여당을 향한 책임론에 네.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 경선이었는데 네.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눈물, 정몽준 그 이제 뭐 후보의 눈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엉엉 울었다고 하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정몽준 후보가 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모습은 처음 봤는데 네. 게다가 이제 제가 아침마다 그 이제 출근을 해서 보면 모든 네. 사무실에 이제 모니터를 다 켜놓는데 네. 계속 그 장면만 반복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또 보여주는 네. 저렇게 굉장히 감정이 순간적으로 격앙돼서 막내 아들의 그 미개한 국민 그 글에 사과하면서 이제 그 저런 눈물을 보였었는데 뒤늦게 이제 정몽준 후보가 공식 석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물보였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분들이 바로 네. 저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의원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공식 석상에서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 네. 그런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울보였고 또 실수한 우리 아이 그런 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기 때문에 감정이 복받쳤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박원순, 정몽준, 박원순 두 후보가 아주 뜨겁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된 라디오 인터뷰 영상 소리를 하나씩 들어보면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시정보다는 자기 홍보에 얼마나 관심이 많았느냐류의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맞다 아니다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난 3년간 그 무슨 언론 담당 비서관이 뭐 50명, 60명인가 뭐 100명이나 된대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얼른 들으면 이분은 시정도 했지만 뭐 선거 준비를 열심히 하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담당이 50명이라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어허. 네,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걸 아시죠? 아, 우리 대변인 씨를 말씀하시는가 본데요, 서울시. 아니, 거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분들이시죠. 뭐 해외 외신 담당, 뭐 이 국내 언론 담당, 또 뭐 여러 가지. 그게 저는 왜 그 공무원들은 다 선거 중립을 지키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서울시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그게 제 개인하고 어떤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본선 후보가 바로 어제 오후에 결정이 났는데요. 네, 오늘 벌써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선거 전 초반부터 난타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 박원순 시장 쪽의 언론 담당 비서관이 100명이나 된다. 네. 이런 게 그 주장의 요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측은 말도 안 된다.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부득불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잽을 좀 교환한 것 같은데 이거는 팩트의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평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정몽준 후보께서는 왜 50명, 100명이나 된다고 판단하는지 아마 조만간 근거를 제시하겠죠. 그걸 놓고 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거티브 선거, 상대를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제안을 박원순 시장이 어제 내놨죠. 이것을 두고도 양측이 오늘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인물 검증, 정책 검증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흑색 선전과 비방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네거티브 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흑색 선전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3년 전에 우리 박 시장하고 우리 나경원 후보가
선거할 때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과 다닌다고 박원순 후보 쪽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박원순 그 후보 그쪽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많이 퍼뜨렸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큰 타격 받았는데 한마디로 하면 네거티브를 하신 거죠. 그쪽 후보 측에서. 네, 정몽준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흑색 선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아, 누가 흑색 선전 하겠다면서 하는 사람 봤냐? 안 하겠다면서 은근히 하는 것, 그게 더 나쁜 거다 했는데요. 네.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유권자로서 과연 앞으로 이 시작되는 선거전에서 서울시에 과연 네거티브가 나오는지 아니면 근거 있는 지적을 하는 것인지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 판단에 참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시민운동가형 서울시장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 성격을 놓고도 두 후보는 오늘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는 이제 시민단체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데 아닌가요? 예. 근데 이분은 그 감시하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가 일을 직접 하는 일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시민들의 삶을 해결하는 그런 많은 공익적 노력을 해왔죠. 그걸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라면서 잔소리를 주로 했을 뿐이지 네. 커다란 사업을 추진해본 경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시민사회 존재가 얼마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받아쳤습니다. 네, 시민사회를 보는 눈이 결여된 것 같다. 이런 반박을 박원순 시장이 내놨죠. 근데 오늘 나왔던 말 중에 재미있는 것은 정몽준 의원이 재벌에 관한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박 시장이 아침에 라디오 네. 인터뷰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정 의원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 대기업 오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다. 그분은 기업인으로서 제가 보면 성공하신 분이다. 그분도 서민이냐? 네. 네. 늘 이제 정몽준 의원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게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 서민에게 구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만들어줄 정치인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철저하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몫인 것 같습니다.